폴리그래프, 일명 거짓말 탐지기는 인간의 맥박과 땀을 읽어내는, 즉 몸의 변화를 관찰해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불안감 때문에 호흡이 빠르게 변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에 이를 통해 분별하는 장치죠. 물론 그 정확성에 관해서는 여러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종종 거짓말 탐지기는 신문에 사용되고는 했습니다. 문제는 진짜 거짓말쟁이는 잡지 못한다는 것. 일본 최고령 여성 사형수 하루노가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2명을 살해하고도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 탐지기에 걸리지 않은 진짜 거짓말쟁이였죠. 1927년 6월 21일에 일본 도쿠시마에서 태어난 하루노는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 때문에 초등학교도 겨우 2개월 다닌 뒤 그만두었습니다. 16살 무렵 집을 나와 전국에 있는 온천을 돌아다니며 윤락으로 돈을 벌었던 그녀는 1948년에 제일교포 남성과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곧 이혼했고, 1954년에는 각성제 운반책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죠. 그 뒤로 한 남성과 재혼했지만 남편이 사냥 중 사고로 사망, 불법 윤락업소를 운영하다 2차례 체포되기도 하는 등 막장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뒤로 그녀는 앞으로 사건이 벌어질 고치현으로 이주해 1970년에 스낵 카페인 레인보우를 개점했습니다. 인구가 그리 많지도 않은 어촌에서 카페가 잘 될 리는 없었습니다. 파리가 더 많이 방문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손님은 없고 갈수록 돈은 줄어들자 그녀는 돈을 위해 보험 사기를 꾸몄습니다. 괜찮은 상해 보험에 든 그녀는 물고기를 손질하다 실수로 잘랐다며 왼손 검지를 절단해 보험금을 탔고, 이게 먹히자 계속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병원에 입원해 억지로 몇 개월을 버티며 200만 엔이 넘는 보험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네에선 하루노가 보험금으로 생활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은 그녀가 자기 손발을 잘라내 보험금을 타고 있다며 문어라고 불렀습니다. 신체 일부를 잃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돈을 얻자 그녀는 여동생 부부에게도 보험금 사기를 권유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여동생 부부는 이에 혹해 남편의 오른쪽 눈을 실명시켜 보험금을 탔는데, 당시에는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상품이었던지라 평생 양로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한번 돈에 맞들이자 그들은 그가 다른 한쪽 눈도 실명한 것처럼 의사를 속여 진단서를 받은 뒤 중증 장애 보험까지 타먹었습니다. 원래 이러한 범죄는 갈수록 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하루노 역시 최악의 선택을 했죠. 그녀가 다음으로 선택한 것은 본인들의 신체 일부가 아닌 타인의 생명이었거든요. 그녀는 옆집에 사는 주니치라는 남성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그는 이혼한 전 부인 케이코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하루노는 그런 그들에게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이혼했지만 따로 살지 못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그녀는 집세도 안 받고 용돈을 주겠다며 꼬드겼던 것입니다. 같이 살다 보니 주니치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하루노에게 정을 품었고, 결국 둘은 1986년에 결혼했습니다. 모두 그녀의 의도대로였죠. 그리고 그해 12월, 그녀는 그에게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그는 별로 내키지도 않았고 필요성도 못 느껴 거절하려 했지만, 용돈도 주고 보험금도 자신이 낸다는 그녀의 요구에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1987년 1월 17일 저녁, 이날 하루노는 여동생 부부를 가게로 불러 주니치, 케이코와 함께 술을 마셨고, 케이코가 일찍 잠을 자겠다며 방으로 가자 주니치를 정원으로 유인해 머리를 공격해 쓰러뜨린 뒤 방석으로 질식사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술에 취한 남편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갔다 목줄에 걸려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신고했죠. 사인이 외상이 아닌 신부전이었지만 머리에 남은 상처로 인해 경찰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사고사로 처리했고, 보험사 역시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사망보험금 5천만 엔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이 금액은 고액이었지만 이렇게 쉽게 통과된 이유는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하마다라는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평소에도 보험금을 탈 수 있게 조작해 주었던 나쁜 사람이었죠. 그렇게 2천만 엔을 여동생 부부에게 건네고 나머지를 챙겼던 하루노였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는지 케이코를 다음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연달아 일을 벌이면 의심받을 것이라 생각한 그녀는 4년 뒤인 1992년 8월 19일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여동생 부부가 아닌 하마다에게 700만 엔을 주기로 하며 공모했죠. 방에서 자고 있는 케이코를 질식사시킨 그들은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그녀를 인근 도로로 옮겼고 범행 도중 핏자국이 남은 그녀의 베개를 근처 해안가에 버려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도로를 지나가던 남성의 신고로 사망한 케이코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파자마 차림의 그녀가 차에 치인 흔적도 없이 사망한 것에 의문을 품어 주변을 둘러보던 중 해안가에서 그들이 버렸던 피 묻은 베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동거했던 하루노를 의심하며 신문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두려워 진실을 말했을 법했지만 그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처 그들이 지우지 못한 방에 남은 혈흔에 대한 질문에 전혀 모른다고 태연하게 답했고 그날 왜 케이코가 파자마 차림으로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발뺌하는 그녀에게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짜 거짓말쟁이였으니깐요. 오히려 자신이 무고한데 구속됐으니 배상을 받아내겠다며 으름장 놓기도 했습니다. 분명 정황상 그녀가 의심되긴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보니 경찰은 그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풀려난 그녀는 보험사에 생명보험금 3,500만 엔을 청구했지만 하마다와 연관없는 심사위원에게 배정되며 보험금 지급은 거절당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풀어주긴 했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고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던 중 그녀의 여동생 부부가 실명인 척 보험금을 탔던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를 빌미로 경찰은 1993년 6월 19일에 하루노를 비롯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이들을 체포할 수 있었죠. 당시 66살이었던 그녀는 전과는 달리 모든 범행을 인정했는데 신문했던 형사들은 그녀가 죄를 뉘우쳤다기보다는 낮은 죄의식 때문에 자백한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한 형사가 고에게 보험금을 편취한 것에 대해 어찌 생각하냐고 묻자 그녀는 보험료는 제대로 지불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면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모두 그러고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수감된 동안 그녀는 밥도 먹고 수면도 제대로 취하는 등 편하게 생활했고 당시 있었던 중의원 선거 투표에도 참여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심 공판에서 기소 사실을 전면적으로 인정했던 그녀였지만 얼마 뒤 자백이 강요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녀가 부인하자 신문 중 자백했던 여동생 부부와 하마다 역시 무죄를 주장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그들이 신문 중 했던 구체적인 자백은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998년 7월 29일에 열린 판결 공판에서 주모자였던 하루노는 사형을, 여동생 부부는 종신형을, 하마다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을 당시 하루노는 77살로 최고령 여성 사형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2004년 11월에 최고재판소는 보험금 목적의 동기에 참작의 여지가 없다. 사회에 끼친 영향을 간과하기 어렵다라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2010년에 하루노는 종양이 발견되어 치료받던 중 2011년 1월 27일에 오사카 의료 형무소에서 간암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현재 그녀가 살았던 집은 완전 방치된 상태로 가끔 심령 장소를 찾는 이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자기 몸도 모자라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은 하루노. 그녀가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않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